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친구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해놓고는 약속한 돈은 제때 안 내면서 노하우는 좀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 친구를 끝까지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 대한민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대만 편이랑 베트남 편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겉으로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기술만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방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뢰가 무너질 때 국가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도 감정은 최대한 빼고 기록과 사건으로만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KF-21 보람의 전투기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KF-21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도해서 개발한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이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2015년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약속은 아주 명확했어요. 전체 개발비 중에서 약 20%, 금액으로는 약 1조 7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에 전투기 개발 기술 중 일부를 공유받기로 했죠. 이게 바로 국제 공동 개발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받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속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제때 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2020년 이후로 분담금 납부가 계속 미뤄지더니 급기야 2022년에는 이런 요구까지 나옵니다.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약속했던 1조 7천억 원 중 6천억 원 정도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도 기술은 그대로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게 공동개발입니까? 아니면 기술 이전입니까? 돈은 안 내면서 기술만 가져가려는 모습이 너무 뻔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202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분담금 중에서 약 40%만 납부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60%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2조 원이었어요. 미국의 F-15 전투기 도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한국한테는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전투기는 쇼핑하듯이 둘러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따져보니까 이건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간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이런 국제관계 뒷이야기들 궁금하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사실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약속한 프로젝트는 방치해놓고 기술만 얻은 뒤에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구나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비단 전투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2015년에 있었던 고속철도 사업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연결하는 150km 고속철도 사업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이랑 일본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몇 년 동안 현지 조사도 하고 기술 제안서도 준비했죠. 안전 기준까지 다 맞춰서 제안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사업권이 중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중국이 더 낮은 금리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였는데요. 한국의 오랜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그것도 계약 직전까지 한국과 협의하던 중에 갑자기 방향을 튼 겁니다.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중국이 시공한 그 고속철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산은 2배로 늘어났고 공사기간도 몇 년씩 지연됐으며 안전 문제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황인 거죠. 이런 사례는 잠수함 문제에서도 나타났거든요. 2012년에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이 있었어요. 장보고급 잠수함이었는데 나중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나눔갈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우리 기술진들은 정기적으로 정비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게 워낙 정밀한 기계다 보니까 정기 점검이랑 정비가 필수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 제안을 계속 거절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정비는 미뤄지고 잠수함은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졌죠. 그러다가 2021년 4월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나눔갈라 잠수함이 발리해역에서 훈련 중에 침몰해버린 거예요. 승조원 53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정비 불량이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어요. 그런데 사고 직후에 인도네시아 현지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 문제가 아니냐는 거였죠. 하지만 정비 제안을 거절한 쪽은 인도네시아 자신들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진들은 계속해서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그걸 무시한 건 인도네시아였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어요. 책임은 함께 지자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남 탓부터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신뢰라는 건 이렇게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 정도였구나 하실 겁니다. 2016년에 팔마스 발전소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한국 건설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맡고 있었는데요.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처음 계약할 때 제시했던 환경 기준은 모두 맞춰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간에 환경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거였어요. 한국 건설사는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하루아침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발전소 사업권이 현지 기업으로 넘어가더니 한국 건설사가 개발했던 기술이랑 설계 자료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몇 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자료들이 고스란히 넘어간 거죠. 그리고 2022년에는 결정타가 나옵니다. K방산 기술자 자료 유출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인데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 방산업체의 내부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아서 외부로 반출하려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자료를 빼내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한국 정부랑 방산업체들은 이제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의 문제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방산이나 건설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주 노동자 문제에서도 마찰이 생기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자국 노동자들을 한국에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가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기관에 여러 가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최근에 논란이 된 게 할랄 인증 강요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할랄 인증이 중요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할랄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음식이랑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들까지 할랄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투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레이더 시스템까지 우리가 주도해서 개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도움을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노하우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약속을 어겨서도 안 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기술은 배울 수 있어도 신뢰는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쌓아야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랑 K9 자주포를 보세요. 폴란드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기술 협력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죠. 인도네시아도 진심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돈을 내고 기술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 사이든 나라 사이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배울 수 있고 돈은 벌면 되는데 신뢰는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진지하게 기술 협력을 하려고 할까요?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또 약속을 어기는 거 아냐? 라는 의심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거든요. 기술은 가져갈 수 있어도 신뢰까지 훔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불신뿐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이 나이가 되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지켜줄 때 관계가 오래가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만 좋은 말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약속을 어기는 관계는 진짜 파트너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하나의 인생 한 조각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국가 간 이야기를 사실로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